자, 이제 두 번째 분석 이슈 들어가겠습니다. 이란에 후제스탄이라는 부족이 있나 봐요. 원래 이 아랍 사회는 사실 이 국가 정부보다는 부족이 중심이 돼서 이 부족장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데 이 후제스탄 아랍 부족이 이번에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는 이슬람 공화국이 싫다. 지금 이란 국가의 정체성이 이슬람 공화국 싫다. 그리고 미국의 망명 중인 레자 팔레비 이 왕세자를 우리의 지도자로 지지한다. 이렇게 지금 선언했어요. 후제스탄 부족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어떤 부족인데 이런 말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후제스탄 주, 프로빈스 그 지역 자체가 이제 핵심인데요. 이란 원유의 60에서 70% 이상을 생산하는 핵심 와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지역은 국가 수출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정권 유지와 국제 교역의 원동력을 작용하고 있는데 이 지역의 후제스탄 지역의 그 아랍 그 부족들이 나서서 이제 팔레비 왕세자를 지지한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팔레비 왕세자는 국제적으로는 신망이 높아요. 그리고 뭐 학술이나 이런 데에서는 뭐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아킬레스건이 뭐냐면은 너 이란 현지에 지지 세력 없잖아. 이게 항상 아킬레스건인데 현지 부족 그것도 가장 비싼 그 금싸라기 같은 그 원유 땅에 살고 있는 부족이 이제 지지를 한 게 이 팔레비 왕세자를 지지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파급 효과가 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왜 그러면 이게 나오게 됐는가? 과거에 이제 테헤란이 물 부족이 있을 때 IRGC가 물을 끊어버렸어요. 이 지역에다가. 그래가지고 이 원한이 여기까지 쌓여 있는데 요번에 이제 이스라엘이 공습을 무자비하게 하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자신감 얻고 이제 튀어나온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고무적인 성과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난 2월 28일 날 그 미국하고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이란이 당일날 최고 지도자 호메이니를 비롯해서 주요 지휘관들 한 40여 명이 폭살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최고 지도자도 제거되고 IRGC의 지휘부도 사라지고 제거되고 그럼 보통 이제 이 지휘 계통이 무너지니까 굉장히 어수선해지고 이 소위 말해서 지리멸렬해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의외로 지금 IRGC가 지리멸렬해지지 않고 계속 지금 버티고 지금 있거든요.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 구조가 아닌가 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최근에 보니까 이게 IRGC가 개발한 모자이크 독트린 군사 전술이라고 해요. 그게 뭐냐 했더니 지난 이라크 전쟁 당시에 이제 후세인이 미국에 의해서 참수 작전을 당하고서 이제 이라크군이 와야 됐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 이제 자파리 IRGC 전사령관이 우리도 새로운 독트린을 조입해야겠다, 설계해야겠다 해서 나온 게 모자이크 독트린인데 뭐냐면 미국이나 이스라엘처럼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진 상대가 최고 지도자를 참수하거나 지휘 체계, 통신망, 핵심 인프라를 다 마비시켜도 IRGC가 기능할 수 있게끔 지휘 개편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상층부가 무너지면 이란은 어떻게 되냐면 31개의 지역 정부로 쪼개져요. 그래서 31개 사령관이 이제 각자 독자적으로 작전 수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막 시프레스도 미사일 그 탄도미사일 날리고 막 사방에 날리는 거 보면은 이게 IRGC 그 지역 그 31개 지역 그 지휘관들이 독자적으로 미사일 발사권을 가지고 행사하는 거예요. 과거 같은 미사일 발사하려면 그 IRGC 그 사령부에다가 최고 사령부한테 오더를 받고 이제 해야 되는데 이제는 알아서 이제 움직이는 거죠. 지역 31개 지역 사령부에서. 그게 뭐냐면 사실 지방 군벌 체계로 이제 만들어버린 거야. 상층부가 없으니까 31개 사령관이 알아서 해. 이 구도로 해서 지금 산발적인 공격이 계속 나오는 게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체계가 없어요. 막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모자이크 독트린이 지금 발동되고 있다. 왜냐하면 그 하메네이가 제거되는 동시에 이게 발동이 되나 봐요. 그래서 이후에 지금 모자이크 독트린이 좀 골치 아픈 문제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란 안에 31개의 그 모자이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모자이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후제스탄인데 이 후제스탄이 그렇게 그 영향력이 크다는 거 아닙니까? 그쪽 보면은 그 나라 이름들이 다 뭐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뭐 키르기스탄, 뭐 이게 스탄으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후제스탄도 하나의 국가로 독립할 수 있을 만큼의 규모가 크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렇게 큰 규모의 이 부족 후제스탄 31개 중에 31개 모자이크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큰 부족이 지금 이란 중앙 정부의 반기를 들었다 이거 아닙니까? 그 중앙 정부뿐만 아니라 그 지역 관여하는 지역 사령부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거죠. 그래서 대놓고 우리는 레자 팔레비 지원한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모자이크 독트린의 핵심은 상층부가 붕괴했을 때는 버틸 수 있어요. 그런데 후제스탄 이 하방에서 이렇게 이제 민중 붕괴 이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후제스탄이 왜 중요하냐면 이 지역 사령관이 왜 중요하냐면 나머지 30개 사령부를 갖다가 병참 지원하고 금융 지원을 해주는 데가 여기예요. 왜? 여기가 제일 잘 사는 동네니까. 그래서 요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제 일어났다는 건 사실상 30개를 다 넘어뜨리는 효과가 있다라고 현지에서는 이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후지스탄 부족의 위치가 쿠르드 연합군의 활동 지역하고 겹친다 그래요. 그렇다면 이 두 세력의 힘을 합쳐서 연합 작전 펼치면 IRGC하고도 이렇게 맞붙어서 싸울 수 있을 정도가 아닐까요? 그래서 이제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후제스탄 저게 후제스탄 지역 초록색이거든요. 저 지역에서 이제 원유가 다 나오는 거고 이제 두 번째 사진 보시지만 우리가 봤던 저 지구로산 저 지역에서 이제 쿠르드족이 이제 분포돼 있고 저기서 이제 군사 작전을 하고 있는데 이 두 개가 만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그로스 산맥 전역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공교롭게 후제스탄은 자그로스 산맥 남쪽 끝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결합이 되면은 IRGC는 이제 악몽 같은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쿠르드는 군사력 거점과 산악 지역에서 거점을 활용하고 후제스탄은 석유 경제 거점으로 이 두 가지로 IRGC를 이제 압박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 두 축이 결합하면 경제적 압박과 군사적 압박이 동시에 들어갑니다. IRGC에. 그다음에 레자 팔레비가 제시한 과도기 구상은 영토 보전 평등 시민권을 강조하며 후제스탄 그 부족회의가 이를 공식적으로 지지했다라는 얘기는 하나의 그 소수민족을 위한 정치 플랫폼이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 플랫폼 안에 쿠르드, 알제리, 발로치 다 포함됐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후제스탄 선언은 분리주의가 아닌 통합적 민주주의 전환을 요구하는 전국적인 연합의 출발점이 된 거예요. 후제스탄이 어떻게 시작돼서. 근데 여기에 무력을 뒷받침한 게 쿠르드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단순한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이란 체제의 경제적 신정부를 이제 마비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금력과 군사력만 있으면 이제 정권 헤쳐먹는 건 이제 깨트리는 거 쉽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지금 현지에서 지금 착근하고 있다. 이 공습의 효과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레짐 체인지가 그렇게 먼 세상 얘기가 아니라 올해 안에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걱정되는 것이 이란의 그 IRGC나 또 이란의 테러 세력들이 있어요. 미국에 보복을 한다고 하면서 미국 본토에 들어가서 테러를 일으키지 않을까 이런 게 좀 사실 걱정인데 때마침 얼마 전에 뉴욕 그 맘다니 시장 집 앞인가 봐요. 거기서 반 이슬람 시위 현장에서 10대 청소년이 던진 사제 폭탄이 터지는 이 사건이 발생했어요. 이거 그냥 뭐 10대 청소년 단순하게 그냥 장난으로 한 건지 아니면 진짜 이란의 테러 세력들이 미국에 들어가서 이렇게 한 짓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물론 FBI가 전말 조사를 좀 하고 있지만 지금 나와 있는 보도 기준만 보면은 일단 자생적 테러 조직이라고 보고 있어요. 홈그론이라고 하고 있고 불발이지만 내용물이 좀 심각해요. 이 폭탄 자체에 다양한 목과 이런 게 들어가 있고 IS와 연계된 그 신학적 배경을 갖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두 청년이. 그리고 뉴욕 출신이 아니라 필라델피아에서 건너와서 지금 이 사고를 친 거예요. 그리고 대놓고 이제 이렇게 손가락질을 이렇게 올리면서 이렇게 뭐 알라를 상징하는 여러 가지 또 퍼포먼스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른바 대테러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런 식의 공갈 테러가 이번엔 미수로 그쳤으니까 뭐 해프닝이냐, 해프닝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테러를, 그러니까 공갈 테러도 벌이고 여러 가지 동시다발적으로 퍼뜨려서 또 진짜 테러도 벌이고 이런 식을 지금 테스팅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여러 군데서 테러가 발생하면 치안과 구급대 인력이 소진이 된다는 것이죠. 이걸 지금 노리고서 하나의 그 첫 번째 초동 작업이 아닌가라고 의심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뭐 IRGC의 연계성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저 개인적으로 이건 IRGC랑 연계됐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뭐 미국은 당분간 이 테러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민감하게 긴장하고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얼마 전에는 미국 연방 정부가 이란에서 발신된 것으로 추정되는 암호화 통신, 이 암호화 통신이 뭘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암호화 통신이 포착됐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건 뭡니까? 혹시 뭐 이란으로부터 테러 지령 이런 게 날아온 게 아닐까요? 그걸 지금 의심하고 있는데 28일 하메네이 사망 직후에 이게 이 암호화된 통신이 국외로 송출됐다라는 거예요. 이건 특정 수신자만 보고서 이제 해독할 수 있는 이런 구조라고 그러고, 그래서 미국 현지에서는 경계 강화 조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냐면 IRGC의 그 어떤 아까 얘기했던 그 모자이크 독트린의 글로벌 모델이죠. 그러니까 죽자마자 곧바로 이제 이 테러 세포 조직을 이제 발동시키는 거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글로벌 모자이크 독트린이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미국 국민의 77%가 이번 미국의 이러한 공격으로 인해서 테러 위협을 느낀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77%예요. 이번 그 맘다니 그것도 사건도 있고 해서 불안을 느끼고 있죠. 사실상 정신적으로는 지금 테러를 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테러라는 게 실제로 위협을 안 해도 내가 공포를 느끼면 그게 테러가 성공한 거거든요. 그런 분위기를 지금 조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IRGC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이라고 보여지고 그러니까 물론 아이를 내세웠기 때문에 이건 해프닝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우리 조현영 기자가 보기에 지금 현재 그 미국에 이란에서 보낸 건지 뭐 어디서 보낸 건지 테러리스트들이 지금 미국 안으로 많이 들어와 있다 그렇게 느끼시는지 혹시 그런 거를 조사한 통계는 없는지요? 그러니까 이번에 연초에 이제 안 그래도 국가 테러 센터 NCTC에서 공식 자료를 발표했어요. 지난 바이든 행정부 동안 그 당시 이제 국경을 완전 개방했으니까 나르코 테러리스트랑 같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 마약상들이랑 같이 들어왔는데 카르텔이랑 같이 왔는데 검증된 테러리스트만 18,000명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테러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테러리스트만 18,000명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앞전에도 설명해 드렸지만 IRGC 쿠두스 사령부 산하에 840부대가 있어요. 이게 이제 테러 세포 조직을 운영하는 장기 전략 부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서로 잘 몰라요. 보통 이제 테러 같은 게 발생하면은 이제 그 일망타진하지 않습니까? 그 조직을. 근데 이거는 독자적인 세포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를 몰라요, 서로도.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운영하면은 한쪽이 걸려도 다른 테러가 또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쿠르드 포스 산하의 840부대는 과거 아프간에 있는 알카에다 2.0과 다양한 테러 전술 교류를 했단 말입니다. 이 840부대가 이제 이스라엘 10월 7일 학살 사태에도 기획 단계에 참여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아주 큰 대규모 10월 7일 학살을 능가하는 그런 테러를 지금 미 본토에서 준비한다라는 그 정보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